안녕하세요. 본격 한국 남자 배구 유튜브 비타민 V 21번째 시간입니다. 1라운드도 벌써 중반을 치닫고 있는 지금 저한테 갑자기 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정말 기대되는 매치업이 찾아왔어요. 바로 KB손해보험과 한국전력의 의정부 홈 개막전 경기였습니다. 자, 이 경기 리뷰 시작하기 전에 왜 제가 이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아시는 분은 뭐 다 아실 거예요. 당연히 물론 뭐 경기 해설이라든가 뉴스 기사에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죠. 근데 저는 언급하겠습니다. 자, 2009년 9월이었습니다. 저도 찾아보고 알았어요. 이게 벌써 10년도 훌쩍 지난 얘기라는 거를 저도 다시 뉴스를 막 찾아보고 기억을 해냈어요. 그때 대표팀 소집 기간이었습니다. 당시 감독은 김호철 감독, 그리고 대표팀 코치는 지금 KB손해보험의 이상열 감독이었죠. 이 이상열 감독이 당시 대표팀에 소집되어 있던 박철우 선수를 폭행을 해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뭐 그 얼굴에 그 상처가 난 상태로 기자회견하고 막 그랬으니까요. 그 이후로 이상열 감독은 뭐 기가 막힌 별명까지 얻었죠. 사실은 지도자 생활도 못할 뻔했었어요. 그런데 제명에서 풀리고 모교인 경기대학교 감독 거쳐가지고 지금은 KB손해보험 감독으로 선임되어서 박철우 선수와 상대팀 선수 감독으로 맞붙게 된 거죠. 이게 뭐 팬들 사이에서는 말이 많았습니다. 이 매치에 대해서는. 정말 기대된다. 누가 이길지. 아무래도 저는 요즘 흐름 자체는 뭐 단 한 경기만 했지만 KB손해보험이 좀 낫지 않을까 했었는데요. 뭐 경기 결과 스코어도 KB손해보험이 3대1로 이기면서 자, 승점 3점 확보했고 지난 경기에 이어서 승점 6점으로 이제 극초반이긴 합니다만은 1위를 달리게 됩니다. 반면에 한국전력은 다 졌습니다. 네, 다 졌어요. 3연패에 빠졌고요. 승점 있나요? 승점 1점 있죠. 5세트 갔던 거. 그거 딱 하나 있겠네요. 자, 먼저 1세트부터 케이타가 경기를 지배를 합니다. 뭐 공격에서 뭐 명불허전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물론 케이타 선수를 쭉 보면서 약점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일단은 서브가 그렇게 날카롭지는 못해요. 이 선수가 서브에 그 힘이 안 실리는 것 같아요. 뭐 스파이크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공격이 코트에 꽂히지 않고 상대 수비하는 팀 그 D 가는 선수들 그 손에 걸렸을 때 의외로 좀 깔끔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맞고 완전히 코트 밖으로 튀어나가는 이런 것보다는 이거는 이 케이타 선수가 공격의 힘을 완전하게 실지 못하는 그런 걸로 보여요. 이 선수가 근육량이 굉장히 적대요. 근력이 약하고 오늘 뭐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세호 해설이 경기 도중에 언급을 했었어요. 이 선수가 뭐 벤치 프레스 뭐 50kg, 60kg 이거 드는 것도 뭐 낑낑거리면서 뭐 겨우 뭐 드네 못 드네 한다고요. 이런 얘기를 이상열 감독이 직접 했다고 해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프로 운동선수가 이 정도도 못 들어? 그것도 팔로 스파이크를 그렇게 때리는 선수가 아무래도 의아하죠. 그래서 좀 그런 파워를 싣지 못하는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뭐 1세트 초반에 박철우 선수가 아주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어금니 꽉 깨물면서 공을 때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경기 외적인 측면에 그런 내용이 작용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 대목이었고요. 1세트 초반에는요 평소하고 다르게 한국전력이 나름대로 분배를 하려고 노력을 조금 하긴 해요. 뭐 안요한 선수 속공도 하나 들어가고 뭐 이시몬한테 공격도 올려주고요. 그러다가 이시몬이 막 막히면서 아마 이건 아니다 생각했을 거예요. 뭐 그럼 그렇지 뭐 무슨 분배야 하면서 뭐 분배가 돼야 뭐 분배를 하지. 그 와중에도 그 매치업 상대 블로킹 매치업 상대의 높이가 낮은 점을 이용한 한국전력의 공격은 굉장히 칭찬할 만했어요. KB손해보험 레프트가 김동민, 김정호잖아요. 지금 주전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선수들이. 이 선수들이 블로킹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용한 박철우 선수 초반 공격 비중 높인 거는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제가 이 약점 쉽게 당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딱 그 포인트 집중 공략한 거예요. 이거를 잘 공략해야 프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밖에 뭐 초반부터 양팀 서브가 아주 막 불을 뿜습니다. 박철우가 에이스 연달아서 2개. 그리고 이 다음 포인트가 좀 중요한데요. 황태기가 서브 에이스를 2개를 기록하는데, 원래 황태기는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세터 중에서 가장 강 서브를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스는 목적타 서브였어요. 목적타 서브를 넣은 이유가 있어요. 러셀 선수가 왼쪽에 치우쳐 있고 리시브 받으려고, 이거에 대한 부담을 너무 많이 겪으니까 센터 선수를 어택라인 뒤까지 땡겨 올려서 짧게 떨어지는 서브는 센터 선수로 하여금 대신 받게 쓰는 전략을 계속 지금 한국전력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짜 한전에서 얼척없는 범실을 하고 마는데요. 러셀 선수가 황택의 목적타 서브 받으려다가 에이스를 줘요. 뭐 에이스 준 건 줄 수 있어요. 뭐 줄 수 있지. 근데 문제는 이 박태환 선수가 짧은 서브 대신 받으려고 올라와 있는 바람에 러셀 시야를 가린 거예요. 그러다가 서브가 긴데 내가 못 받고 뒤에 있는 러셀이 받아야겠다 하고 딱 비키는데, 러셀은 앞을 가리고 있던 박태환이 사라지면서 갑자기 공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인 배구에서도 안 나와. 이런 진짜 어처구니없는 실수는요. 진짜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따가 또 나와요. 제가 이거 득보다 실이 많다고 이 센터 땡겨가지고 하는 거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잘하면 모르겠는데 잘하지도 못해요. 진짜 수준 미달입니다. 그 다음 황태익 서브도 짧게 떨어졌고요. 그거는 이제 박태환이 겨우 받아가지고 뛰어는 가요. 근데 이거를 2단 연결로 중앙 후위 공격을 선택하는데 파이프가 아니라 그냥 중앙 후위 오픈일 뿐입니다. 근데 러셀이 조금, 저는 뭐 장병철 감독은 계속 뭐 불만을 표시하지만 저는 러셀 선수 굉장히 기량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확실히 좋은 선수라고 또 알 수 있었던 점이, 이 공격을 할 때 3인 블로킹이 뜨는데도 블로킹이 낮은 쪽을 기가 막히게 공략을 해가지고 포인트를 만들어내요. 진짜 이거 막혔으면은 와장창인데 그걸 또 성공을 시키죠. 여기서 KB 약점도 드러난 거예요. 아무래도 그 레프트 쪽 블로커 높이가 너무 낮다는 거. 이후에도 한전 공격수들이 김정우나 김동민 쪽 블로킹 이용해가지고 공격하는 장면은 뭐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뭐 한전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팀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제 김정우한테 블로킹이라도 하나 당하면은 막 정신적으로 이제 막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죠. 1세트 승부 분수령은 20대 20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20대 20에서 김종호 선수가 계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23대 20으로 확 도망을 가버리거든요. 여기서 사실상 세트 끝났어요. 근데 이게 마주보고 있는 매치업 상대가 박철우였어요. 오히려 김정우가 정말 어려운 그런 매치업임에도 불구하고 3득점을 해낸 거는 정말 대단한 포인트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뭐 그대로 끝나죠. 뭐 KB는 리시브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는데 확실히 오픈 공격에서 이득을 좀 많이 보면서 앞서 나갔고, 뭐 블로킹 결정적일 때 뭐 걷어낸 것들이 다 막 영향가 있는 그런 점수로 연결이 되면서 계속 뭔가 흐름을 가지고 있었던 게 주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세트는 또 얘기가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KB도 아직 강팀으로 가려면은 좀 더 가다듬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게 이런 점이에요. 1세트를 어렵게 가져왔으면은 그 기세를 가지고 2세트, 3세트 쭉 가야 되는데 완전히 2세트 때 너무나도 허접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한전이 블로킹을 이제 걷어내기 시작하는데 이 시작은 사실은 서브였어요. 서브가 KB 리시브를 흔드니까 황태기 선수 토스가 흔들리고, 이 와중에 케이타하고 김동민 이 공격 두 축을 완벽하게 봉쇄를 합니다. 그러면서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죠. 케이타가 잘 될 때는 정말 무시무시해요. 오늘도 뭐 완전히 세팅된 볼 위에서 때릴 때는 진짜 저건 못 막는다 막 이런 말이 저도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무시무시한 장면을 보여줬죠. 그런데 리시브나 토스가 흔들렸을 때 안 좋은 공 처리할 때는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블로킹에도 걸리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선수가 오더라도 진짜 너무 안 좋은 공을 때리는 거는
쉽지가 않죠. 뭐 이런 게 우리 카드하고 할 때는 막 기가 막히게 막 들어간 것도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저는 운도 좀 따라줬다고 보고요. 2세트 때는 그런 게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전도 전력적으로는 좀 밀린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전체적인 7개 팀 중에 하위권 전력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만, 아무리 강력한 외국인 선수가 있는 팀이더라도 정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최대치로 끌어내면 이런 공략을 하면서 압도적인 그런 포인트 스코어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잘 안 나온다는 게 문제긴 하겠죠. 한전은 김명환 선수 서브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때 그때 KB 손해보험 리시브가 완벽히 흔들리면서 김명환 선수가 뭐 공격 범실, 이 서브 타임 때 김명환 선수 서브 타임 때 공격 범실하고 뭐 블로킹 묶어가지고 5대1까지 달아납니다. 뭐 여기서 끝난 거죠. 근데 바로 이거예요. 이 포인트. 한전이 나가야 할, 추구해야 할 배구도 결국 이런 거죠. 상대 리시브 강서브로 흔들고, 세터가 그거 쫓아가서 토스하고, 오픈 강제해서 길목 차단. 이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에는 경기 시작부터 종료할 때까지 강한 서브를 지속적으로 넣을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어요. 강 서브를 넣다가도 뭔가 좀 아니다 싶으면은 서브를 약하게 넣고, 뭐 박철호 선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아무래도 저는 체력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김명환 선수도 강 서브를 가진 선수예요. 대학 때도 굉장히 그런 걸로 상대팀을 많이 괴롭혔고요. 그럼 계속 넣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이제 2년차 선수가 고비 때 좀 뭔가 프레셔가 강한 상황에서 모험하는 서브를 넣기가 어려울 수는 있겠죠. 사실상 시작부터 끝까지 강 서브를 계속 넣을 수 있는 선수는 저는 한국전력에는 러셀 혼자인 것 같아요. 이것도 아무래도 약점이라고 봐야겠습니다. 2세트 때요, 케이타 정말 제대로 막았어요. 공격 득점 딱 2점. 그리고 반면에 케이타가 블로킹에 걸리거나 자기 범실로 내준 점수는 5점입니다. 진짜 잘 막았죠. 마이너스 효율. 근데 이 와중에 케이타를 도와줘야 할 김동민도 진짜 이게 뭐 프로인가? 막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뭐 공격이면 공격, 뭐 리시브면 리시브, 뭐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진짜 같이 무너지는데 아주 한 역할을 합니다. 더 웃긴 거는요, 이렇게 못하는데도 벤치에서 이 선수를 교체할 움직임을 안 보여줘요. 김한민 선수가 블로킹 한다고 잠깐 들어왔던 적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저는 없었던 것 같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뭐 그렇게 2세트는 한전한테 갑니다. 3세트는 이시몬 선수가 먼저 서브를 넣어요. 이게 1번 자리에서 서브를 넣는 거잖아요. 보통 많은 팀들이 4번 자리에 가장 공격력이 좋은 선수를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1번하고 4번하고 서로 대각자이잖아요. 그러면은 레프트 같은 포지션끼리 대각이니까 이시몬 선수 대각에 있는 러셀, 이 러셀이 가장 전위에 오래 있게 하면서 전위에서 공격 찬스를 많이 갖게 하면서 공격 많이 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러셀한테 많은 기대를 걸고 하는 그런 오더인데 이게 뭐 좋지가 않아요. 러셀이 결국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한국전력은. 이제 또 이런 지금 같은 이런 오더를 가지고 이제 세터보다 그 레프트 선수가 먼저 서브를 넣는 거를 이제 프런트 오더라고 하는데요. 이 프런트 오더를 쓰면요, 리베로가 후위 가운데에 오는 빈도가 좀 더 많아져요. 그 로테이션상. 그러면은 이 리베로가 아무래도 각 팀에서 가장 리시브 커버리지가 넓기 때문에 이 선수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서브 리시브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러셀에 의한 러셀의 오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시몬 선수가 처음부터 너무 약해요, 서브가. 그리고 케이타가 3세트 들어가지고 완벽하게 살아납니다. 뭐 공격 점유율이 66.7%였나? 뭐 혼자 3분의 1을 때린 거예요. 뭐 그러면서 성공률도 뭐 70% 후반대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정말 대단했던 거는 리시브가 좋지가 않았어요. 또 그 와중에서도 오픈을 정말 황태희 선수가 잘 올려줬고, 그거를 대부분 다 때리면서
7개인가를 오픈 공격을 하면서 6개를 성공하는 진짜 경이적인 성공률을 보여주죠.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제 뭐 장병철 감독은 블로커 탓을 뭐 경기 후에 좀 하는데, 저는 이것도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장병철 감독이 센터 포지션 보강을 안 했어요. 지금 뭐 한전에 있는 지금 센터 선수를 생각하면은, 제가 뭐 그렇게 타팀한테 견주어서 경쟁력 있는 선수라고는 안 하지만은, 이수왕, 한상길 이런 선수 사실 한전에서는 큰 도움이 될 만한 선수거든요. 뭐 그런 선수를 그냥 다 지켜보기만 했잖아요. FA로 영입하면서 돈을 제일 많이 쓴 게 박철우고 7억, 연 7억에 3년 21억, 그리고 뭐 보상금도 주고 뭐 이호곤 선수까지 내줬잖아요. 그리고 이시몬 선수 영입하면서 센터 쪽 보강은 전혀 없었어요. 신인 박찬웅 선수 영입한 게 전부예요. 오늘 잠깐 모습 보였죠. 그리고 신인을 뽑았으면 기회를 줘야 되는데, 6년 만에 통역에서 복귀한 안요한을 쓰는 것도 저는 좀 못마땅해요. 한계가 명확해요. 어차피 한국전력은 올해 성적 못 냅니다. 쉽게 내기 힘들어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어린 선수들한테 기회를 줘가지고 미래를 도모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풀리는 팀일수록 신인 크는 거를 못 기다려줘요. 감독이 그러다가 잘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감독 임기 말년에 가까워지면은 더더욱 중고 신인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팀 방출 멤버들한테 눈길을 보냅니다. 지금 한전이 딱 그래요. 박찬웅 선수 좀 나오고 임성진 선수 나왔는데 자주 봤으면 좋겠는데 볼 수 있을지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한전은 블로킹에서도 약점을 보이죠. 블로킹뿐만이 아니에요. 뭐 리시브에서도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정말 이게 프로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제가 1세트 때 말씀드렸던 거, 황태기 선수가 러셀 쪽한테 목적타 서브 넣었는데 그거를 대신 받아주러 박태환 선수가 어택라인 뒤까지 올라와 있다가 오히려 러셀 시야를 가리면서 에이스 내준 거 있잖아요. 그게 3세트에 또 나옵니다. 이건 진짜 최악이에요. 도저히 프로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실수고, 러셀이 서브 에이스 줬다고 해가지고 절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박태환 포지션도 센터잖아요. 이 선수가 뭐 언제 리시브 받아봤겠어요? 대학 때에도 안 받아봤지. 그런데 러셀 선수가 그런 서브 리시브에 대한 부담을 많이 받으니까 센터 보고 도와주라고 억지로 시킨 거잖아요. 결국 이렇게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장병철 감독이에요. 이 사람이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황택의 서브 타임 때 무려 5점이 벌어지면서 그대로 그냥 세트 끝납니다. 네, 세트 끝나요. 뭐 중간에 뭐 임성진 선수 들어왔는데 뭐 김종호 선수 강 서브에 완전 뭐 혼이 나간 표정이던데, 거기다가 임성진 선수 첫 공격이 블로킹에 걸리죠. 제 기억으로 이 선수가 확실치는 않은데 원포인트 서브로 나와가지고 첫 서브도 범실이었어요. 첫 서브, 첫 리시브, 첫 공격이 다 안 좋게 풀리네요. 4세트에는요 아예 한전이 러셀을 빼고 시작합니다. 진짜 뭘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뭐 굳이 이해를 해보자면은,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이해를 해보자면, 러셀이 서브로 너무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러셀 좀 빼주자, 다른 선수 이승준이 나오는데 대신 들어가서 네가 좀 받아줘라, 그리고 공격은 좀 박철우 쪽으로 좀 가보자,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공격도 다 이승준한테 몰아가고 점수 4세트 초반부터 점수가 계속 벌어집니다. 2세트 초반부터 4세트 초반부터 이승준한테 공 계속 밀어줘요. 근데 리시브 뭐 공격 뭐 하나도 성공을 못 시키면서 마지막 세트 몰린 상황에서 진짜 분위기를 완전히 나락으로 끌고 가죠. 근데 저는 이것도 이승준 선수 탓하기에는 조금 너무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팀은 연패에 빠져 있죠. 세트 스코어는 2대1로 지고 있죠. 거기다가 외국인 선수까지 뺐는데 이 와중에 목적타 서브도 다 막 이승준한테 들어오고 있죠. 근데 이런 고졸 2년차한테 공격까지 몰아준다? 이거는 너무 압박이 심한 거예요. 이승준 선수한테 기대를 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던 거예요.
박철우가 해줬어야죠. 박철우가. 근데 박철우 선수도 한 경기를 풀로 뛸 체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세트부터 타점 낮아지기 시작하고요. 4세트 때도 그랬던 거예요. 김명관 세터도 뭐 운영 못했다고 제가 계속 막 비판하긴 하는데 정말 줄 데가 없었을 거예요. 줄 데가. 자, 정말 감독이나 세터나 운영은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감독의 이런 운영은 빵점이에요. 빵점. 여기서 4대1 되니까 러셀 선수 다시 들어가요.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이승준 4세트 스타팅은 이거는 요행수예요. 요행수. 선수들이야 요행수 바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감독이 마지막 세트에 몰렸는데 이런 요행을 바란다? 이거는 저는 자격 미달이라고 봅니다. 이후에 왼쪽에서 계속 막힌 상황에서 오른쪽 주니까 블로코드이 또 그쪽 쫓아가가지고 또 잡아내요. 범실로 나오고 여기서 세트가 끝납니다. 자, 뭐 이번 경기 정리하자면요. KB는 리시브가 안 좋았을 때에도 케이타를 앞세워가지고 정면 돌파를 할 수 있었던 점이고 이거는 명백히 한국전력 블로커들 높이가 낮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상대 리시브를 강하고 까다로운 서브로 공략을 하면서 서브뿐만이 아니라 공격뿐만이 아니라 블로킹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점이 이제 승리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날도 뭐 57%인가요? 그 정도 점유율에 육박하는 이 케이타의 공격 점유율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예요. 이 선수가 앞으로도 계속 이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체력적인 문제가 심해지면은 이게 복구가 안 됩니다. 시즌 후반에는. 그래서 결국 KB가 잘하는 그거 있잖아요. DTD.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 그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한전은 진짜 문제가 심한데. 이거는 한전은 정말 이 팀은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조금 시간을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좀 이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전이 예전에 프로팀들이 드래프트에 참여해가지고 신인 뽑을 때 자기들은 프로 아니라고 하면서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도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드래프트에 참가한 게 문성민 선수가 나온 그 해였어요. 물론 문성민 선수는 그때 이미 독일 리그의 그 프리드리 샤펜이라는 구단에 해외 진출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도 뭐 공정배 당시 한전 감독 나와가지고 막 문성민 지명하고 막 그랬었죠. 하여튼 그 이후로 투자를 잘 안 했어요. 구단 투자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러니까 뭐 신인이든 뭐 자유계약 선수든 한전에 잘 안 가려고 해요. 그리고 성적도 그러다 보니까 성적도 안 좋아요. 그 성적도 안 좋다 보니까 더더욱 그 선수단 연봉 규모도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와중에 지난 시즌 한창 치르고 있는 판에 셀러리캡 최소 소진율 못 채운 게 딱 걸리면서 벌금을 내야 할 상황에 몰립니다. 그런데 코보에서 한번 봐줬어요. 한전이 우리 소진율 넘겼었는데 서재덕이 군대 가면서 우리 몰랐다 이게 빠지는지 그래서 봐달라 해가지고 벌금 안 받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제 또 그런 상황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FA를 지른다 해가지고 영입한 선수가 박철우하고 이시몬이에요. 근데 박철우 같은 경우에는 뭐 보기에는 뭐 그럴듯한 기록을 찍고 있어요. 공격 종합 4위인가 했던 것 같은데 아까 잠깐 자목 나오는 거 보니까요. 그런데 점유율이 30%대예요. 이거는 중앙 공격 거의 사용 안 하고 이시몬 선수가 사실상 두 번째 리베로 역할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이런 팀에서 많다고 할 수가 없는 점유율이에요. 그리고 러셀이 뭐 40몇 프로씩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박철호 선수를 거액을 주고 영입을 해가지고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외국인 선수는 어쩔 수 없이 레프트로 기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리시브가 어느 정도 되는 알렉스 페이라 선수를 원했지만 트라이아웃 때 앞에 있던 우리 카드가 구슬운 때문에 데려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카일 러셀을 뽑아가지고 억지로 레프트 자리에 앉힌 거예요. 이걸 다 아는 다른 팀들이 집요하게 서브로 견제를 합니다. 목적 다 때리고 강서브도 러셀한테 때리고요. 그러니까 러셀이 받는 리시브 부담을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아요. 결국 찾았던 방법이 센터들을 어택라인 뒤로 당겨가지고 대신 받게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역효과가 훨씬 큽니다.
이 와중에 많은 공격을 해줘야 할 박철우도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점유율을 소화할 수도 없고요. 결국 공격까지도 러셀이 많은 양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꼬이고 꼬였어요. 이 와중에 센터들 같은 경우도 다 그냥 약한 높이를 가진 그런 선수들만 쓰고 있고요. 저는 러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장담하는데 오른쪽에 갖다 놓고 공격만 시키면은 진짜 50-50 클럽 매 경기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50% 점유율, 50% 성공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선수예요. 근데 이런 선수를 레프트에 놔가지고 억지로 리시브 시키니까 팀이 개막 후 3연패라는 상황에 놓인 거죠. 한전이 아마 다음 경기가 아마 현대캐피탈일 거예요. 이 경기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어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본격 한국 남자 배구 유튜브 비타민 V였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